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지금 한동훈 대 이재명은 성립되지 않을 거다. 한민수 대변인님이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한 위원장은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격의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공금 법화 횡령, 만취 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 토착비리, 백현동 토착비리,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등 이걸 다 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번 우리 선거의 시대정신을 소위 말하는 86의 특권 정치의 청산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송영길, 윤건영, 김민석, 윤미향, 서영교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2024년에 맞는 청렴한 기준에 충족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평당 2,1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 측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친밌는 답변을 해보지 못했고 김경률 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꼭 좀 오늘이라도 민주당에서는 제발 좀 고소하길 바란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요. 저분이 저런 거 하라고 제가 모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저 아직 말끔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지금 완전히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병원에서도 치료 너무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잘 낫고 있습니다. 그 범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 사회의 품격과 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손가락질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정치 장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음모론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들 쭉 정리해서 보셨는데요. 최수영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한 곳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다 공격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있는데 이것도 선거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읽으시는지요? 지금 비대위원장이 하는 발언 중에 선거 전략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다 모든 게 선거 전략이고 네. 프레이밍하는 차원이죠. 그렇다면 왜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구도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일지.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정권 심판론 구도로 선거를 치르는 건 국민의힘에 불리하잖아요. 예. 최소한 쌍방 심판론을 가야 되잖아요. 예. 거야. 그동안 거야가 뭘 잘했느냐.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여줬던 거는 이른바 방탄과 국정조사 혹은 특검 이런 말하자면 완력을 쓰는 힘의 정치밖에 더 했느냐. 타협과 조정은 사라지고 갈등만이 난무하고 그다음에 거야의 힘만 과시하는 정치가 있다면 그게 우리 1년 반의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았으니 이 거대 야당을 심판해달라. 정권 심판만 볼 게 아니라 거대 야당이 제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가장 큰 선거 전략의 컨셉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타겟을 누구를 해야 됩니까? 이재명이 대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민주당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잖아요. 그건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주류가 얼만큼 공천을 받느냐가 관건이고 그게 싫은 사람들은 벌써 당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할 수 있는 거는 7개 사건에 10개 혐의로 재판받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재명 대표가 공적 영역을 얘기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를 직격하는 거죠. 그래서 법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직장 갑질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이건 명백한 직장 갑질에 속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당했던 심부름했던 공무원이 나와서 책도 내고 기자회견도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명백하게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쌍방 심판론인데 한동훈의 국민의힘과 이재명의 민주당 어느 것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치 개혁적인지 국민이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카드를 던지는 거예요. 저는 매우 유효한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선이 아니고 총선이잖아요. 그렇죠. 대선이면은 이제 상대방의 이 대선 후보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할 수 있죠. 인물론 같은 부분을 특히 부각시키면서. 그런데 이번 선거는 총선이에요.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은 물론 지하화, 철도 지하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 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등등의 이제 공약은 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상대 진영의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네거티브적인 공격을 하는 거는 대선에서나 해야 되는 어떤 선거 전략이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총선에서 아니, 좀 하는 것과는. 그거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예. 같은데 총선은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은 미래형 투표고 총선은 회고형 투표다. 그러니까 회고형이니까 지금 정권 심판론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구도가 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과연 그러면 지난 회고형 투표에서 국민의힘이 못하고 윤석열 정부가 일부 못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못하게 더 못하게 한 거는 야당의 책임은 없나요? 라고 근데 묻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법화 의혹이 민주당 못한 거랑 뭔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여러 가지 사법 비리를 넣기 위해서 오직 할 수 있는 게 방탄이었고 무리한 말하자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한다든가 이런 전략이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심판에 달라는 이재명 얘기죠. 지키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대로 된 그렇죠. 야당 역할을 그동안 못했다는 못했다. 그걸 심판에 부각시킨 달라는 거다.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까지 더 부각이 되면은 이거는 유효한 총선 전략이다. 그렇죠. 그 쌍방 심판론으로 갈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한 비대위원장이 공격하는 거는 민주당이 그 무능한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못 해왔다. 그러니 이제 총선에서 심판해야 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으면 예. 여당 대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저는 품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과 원내대표 본인하고 이렇게 세 분이 가서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유난 충돌, 활극 이후에 우리 국민들 눈살을 찌푸린 실전을 벌였죠. 그 자리가 저는 도대체 무슨 얘기했는지 2시간 47분 동안 뭔 얘기인지 밝히지 않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요즘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대통령한테 앞으로 김건희 여사 내 배우자 이름도 꺼내지 말라고 아주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꺼내지 않습니다. 난 사과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러고 계속적으로 하는 게 우리 차인카도 얘기한 대로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좀 듣기 험할 정도의 공격을 합니다. 막말. 좀 저렇게 하면 증오 정치 본인 종식하겠다고 하면서도 더 커질 거예요. 제가 1시간도 반박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 묻고 싶어요. 본인은 검언 유착 사건 때 고위 검사가 일반 자범들도 안 하는 휴대폰 비번 안 풀어줘가지고 무죄 받았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고발사주 이번에 국기문란 사건 아닙니까? 거기에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피해자로 고발장에 등장했습니다. 근데 수사 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법카 얘기하는데 일단 한마디만 되묻고 싶습니다. 자꾸 물어보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특활비 가지고 관할 지역 벗어나가지고 청계산 유원지 가서 수백만 원씩 한우 고기 먹었는데 그런 사람들 공천 줄 겁니까? 그 왜 답변 안 합니까? 입장이 뭡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여당 대표 정도 됐으면 이제 국민들 정말 어떻게 안전 인생 챙길지 그런 얘기 갖고 좀 경쟁을 한번 해봅시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당 대표가 안보와 민생과 경제에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지 말지 네. 논의를 해보자 이런 말씀 하셔야지 이 수많은 거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 2년 동안 400번 압수수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환조사 6번 했습니다. 그거 다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영장이 기각됐어요.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도대체 자기들은 정말 2년간 한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그 검사분들 다른 검사가 한번 털면 뭐가 나올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눈에 티끌만 보고 자기 발에 들보에 있는 큰 허물을 못 본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야 모두 총선 앞두고 정말로 국민들도 선택받는 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알겠습니다. 내놓을지 여기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012년에 민주통합당이 지금 한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거를 치르다가 선거를 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고 당 대표들끼리 뭐 비교해도 사실은 뭐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러면서 정권 심판론에만 매달리면서 원내 일당은 따놓은 당상이 있고 과반을 차지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2012년 총선에 졌죠. 그 예. 역사를 민주당에서 되새겨 보시면은 사실 그런 말씀 못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영장 기각 말씀하셨는데 과연 일반 국민이 그 정도의 중한 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을까요? 영장 기각 사유도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이라는 사유가 명확하게 적시가 됐었습니다. 민주당도 한번 예. 좀 네. 말씀하세요. 예. 네, 민주당도 한번 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조금 다른 얘기로 가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노무현 재단의 건축비 관련 문제 또 이제 정대협 이제 정신대 대책협의회에 이제 보조금 의혹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서 봤습니다마는
저런 일을 하라고 이제 내가 모셔왔다 이제 이렇게 또 추켜 세웠습니다. 이런 노무현 재단, 이런 정대협, 이런 시민 사회 단체의 불법 보조금 문제, 보조금 유용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유효한 총선의 유효한 공격 포인트입니까? 꼭 총선 전략 때문에만 얘기한 건 아닐 거고요. 예. 그건 원래 김경률 비대위원의 캐릭터입니다. 원래 회계사시니까 아니, 뭐 이런 그분은 부분 원래 관점은- 본인 페이스북을 보면은 이 노무현 재단의 건축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지가 한 2년 됐어요. 예. 평당 2천 이 얘기를 그동안에 계속 해오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라고 비대위에 모셔왔다라는 얘기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캐릭터 자체가 모두 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진보 진영에 몸담고 있었지만 자기 진영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조국 흑서도 쓰셨죠.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소속 정당에도 쓴소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야당에 대해서도 공격수 역할을 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캐릭터를 계속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은 주류가 친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잖아요. 노무현 재단 정대협을 비판하는 게 이 지금 친명 중심의 민주당을 비판하는 거랑 어떻게 연계가 돼요? 아니죠. 그게 진보 진영 전체의 도덕성과 정직성과 연관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범진보 진영을 비판하면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타격을 주는 거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인테그리티를 공략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박이나 뭐 혹시 의견을? 저한테 일단 발언권 주셨으니까 앞서 우리 아까 송영훈 이 지금 법률 자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건의기에 아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조사 의뢰돼 있다 뭐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가 잠깐 먼저 좀 할게요. 지난 1월 29일 날 국회에 출석했던 유철한 건의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냐고 하면 대통령 관련 사안은 건의기가 관리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 조사가 의뢰된 지가 벌써 45일이 넘었고 60일 안에 지금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네. 건의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지금 그 김경률 회계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김경률 회계사는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서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국 사태 때도 진보 진영이 몸담고 있으면서도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위선과 내로남불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던 것이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높이 사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모셔와서 비대위원까지 지금 시켜서 지금 이 야당을 공격하는 공격성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상당히 세계들을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김경률 회계사가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판결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수사 책임자가 누구냐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 대해서 지금 기자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법원이 의뢰해서 수사한 사건이라서, 그리고 또 말을 끝을 흐리면서 본인은 이제 그러니까 직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때 이 지금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면 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 재판 개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 의지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 지금 1심 재판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내로남불, 위선인 걸 다 떠나서 자신의 양심에, 법률적 기준과 양심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경률 회계사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비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진영에 이번에는 지금 보수 진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껄끄러운 문제들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경률 회계사의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뭐 보완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판결, 무죄 판결은 1심이었고 검찰이 항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이제 보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